하나, 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할 책은 송민영의 뇌과학 이야기. 최근에 좀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도파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로토닌, 뭐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은 조금 이게 딥한 내용인 줄 알고 고르긴 했어요. 왜냐면 좀 과학에 대해 막 이렇게 뇌가 파헤치고 약간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되게 쉽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용어 많이 안 넣고 그냥 좀 보편적으로 잘 풀어낸 책 같아가지고, 좋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얻어 걸렸지만 괜찮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처음 부분에 이제 머릿말 나오고 첫 그 챕터가 뇌과학이라는 거에서 나 이해가 정말 안 돼. 그랬는데 뒷부분에서 이제 뭐 나 사용법 정도부터는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도 뇌과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뇌과학. 그랬는데 이게 그냥 근래에 들어서 뇌과학이랑 뭔가 자기 개발 그 컨텐츠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학습이랑 연결해가지고 뭔가 기억하는 방법이나 그런 교육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는 싶다.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뇌과학을 한다고 그래서 읽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학개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쵸. 예. 개론서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림을 봐도 모르겠고 이게 어디가 예쁜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읽었는데 진짜로 약간 그 3단원의 그 나사용법에서 조금 흥미를 느꼈고 좀 뒤로 가서 앞부분 더 다시 읽었더니 이 얘기를 한 번은 봐야 되는 내용이다. 내가 다른 책을 뭔가 뇌과학에 관련된 뭐 명상이나 교육이나 이런 다른 디테일한 그 분야의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개론서처럼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훑어주는 책이라도 읽고 내가 그걸 보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유익하게 읽은 것 같습니다. 맛보기 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네. 알아야지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은 애들 어릴 때 우리 아이 뇌 뭐 활용하고 뭐 이런 거 책을 사실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거든. 뇌랑 관련된. 근데 사실 한두 장 보고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한계가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뭐 키우면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느낀 건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시 또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뇌를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걸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 비폭력 대화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작용하고 이런 머리에 이런 작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과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단계별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뇌가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짧게나마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자거든요. 너무 많이 자는데 청소년기에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도 되는가 하면서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제 다른 종들도 그 시기가 되면은 많이 잔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잔다는 그 내용을 보고 좀 안심이 되기도 했고 그래 내 발달의 어떤지 그런 흐름을 좀 이렇게 읽게 되니까 사람의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이 되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던 게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저도 딥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는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한 3번 정도 할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진행한 책에는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게스트. 예. 저는 책을 갑자기 이제 이 모임에 참가하게 돼서 책을 구하지 못해갖고 책은 못 읽었고, 그다음에 그 송민영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거 그거 조금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제가 조금 약간 개론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자세히 파고들지 않으시니까 저게 무슨 내용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이 내용이 우리 좀 실생활과 좀 관련돼서 조금 이제 질병과 관련돼서 이렇게 엮어주시니까 그나마 여기가 내용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과 뇌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읽고 나서 아주 따로는 아니구나.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학습이라던가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우리가 얼굴에 맞는 보톡스 있잖아요. 그거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그 근육이 이렇게 안 굳어지고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감정에도 무뎌진대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책에는 없는데 영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덧붙여 주시니까 영상이 훨씬 더 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내가 내 몸이 어떤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게 제대로 잘 인지가 되지 않으면,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감정적으로도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안 올라온다는. 전 그거 연관해서 그 플라시보 효과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몸을 지배할 수도 있고, 내 몸이 또 내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게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그 중간에는 분명히 뇌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냥 우선은 그게 연결돼 있다는 것만, 그거만 알아도 그치. 나를 들여다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몸이 지금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대체 왜 그러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심리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심리라는 영역과 과학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이렇게 맥이 통할 듯 안 통할 때 좀 다른 거예요. 심리는 되게 뭔가 감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뇌과학은 뭔가 되게 과학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런 뇌과학 책을 처음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감정에 속지 마라. 그거는 감정은 뇌와 상관이 없다. 약간 이런 따로. 종류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다르다고? 이 책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관대하게 문을 쫙 열어주고 그냥 그렇게 한쪽 면으로 과학이라고 해서 다 그게 아니다. 과학도 틀릴 수 있다.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그냥 편하게 과학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뇌 트레이닝이 가능한 거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구나라는 게 그냥 정말 웃기지만 내 아이들을 옆집 아이들이 대하듯이 해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목적이 아이와 어떻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까. 아이와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옆집 아이 대하듯이 하다 보면은 저 아이는 옆집 아이다 하다 보면은 이게 적당한 거리와 존중과 뭐 배려 그리고 이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방법이구나. 자꾸 이렇게 옆집 알다 하면 이게 내 행동을 바꾸고 관계 회복까지 실제로 현생활에 그게 적용이 되고 변화가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변화하고 싶은 것이 있고 습관화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주입과 학습이 반복된 그런 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민을 하세요. 연민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연민이 뭐 제대로 되나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안 돼. 너무 힘든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와, 신기하다. 이게 마음적인 작용이지만 이게 연결돼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학습하고 내가 훈련함으로써 내 몸에 이렇게 익혀지게 하는 그런 게 어쨌거나 머리로서 훈련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뇌는 변화하고 적응력이 빠르다라는 맞아, 대목에서 맞아. 그래서 맞아. 저 최근에 저는 스스로 저랑 되게 거리가 먼 단어 하나가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만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그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약간 창의성에 대한 거부감 스스로 뭔가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약간 창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정말 창의력이 좋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독서 모임의 힘인가? 나는 그래서 걔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때는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해주겠지. 그랬는데 이 책 읽다가 약간 내가 어찌되었든 간에 계속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잖아요. 질문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트레이닝이 나를 좀 바꾼 건 아닐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해서 내가 자신 없는 분야라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고 개발을 하면 그러면 좋아하게 되고 나에게 동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보는 세상이 조금은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에 좀 흠뻑 빠져서 꾸준히 하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벌써
많이 컸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예를 든 멍게 얘기도 약간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게 어렸을 맞습니다. 때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있었는데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쓰지 않으면 그게 퇴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도 나 이 정도 생활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맞아. 하는 순간에 퇴화되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정체되어 있으면 음. 그 정체가 점점 빌어가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과학의 영역이 나오는 거를 거부하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짜 과학이나 가짜에 대해 되게 옹호하는 자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더 그런 것들을 잘라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어떤 정보를 전달 받았는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한 사람의 태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나오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언론이나 이런 거는 항상 되게 나쁜 상황들을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이래서 누가 당했다더라 이런 문제가 오면 피해라 막 이런 것들만 너무 부정적인 것이 우리들한테 너무 많이 피드백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을 되게 의심하고 사람들의 선의를 굉장히 의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 사람의 만 사람 만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맞아. 나부터 우선 선순환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지랖들한테서 나와요. 오지랖들이 세상을 바꾼다. 저는 그걸 진짜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오지랖을 못 부려요. 잘 못 부리는데 가끔 누군가 이렇게 오지랖을 부려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 안이 되게 따뜻함이 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감정이 전염될까? 뭐 이런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체인데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뇌의 작용으로만 볼 것인가? 또 저는 그런 또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계에서 좀 연구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말로써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떤 파장이나 어떤 에너지로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입고 어떤 이렇게 입력된 어떤 그 에너지들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출력이 되었을 때 이게 긍정적인 방식의 출력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긍정적인 입력이 되는 건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송민영 박사님. 책에 보면은 체스판인가요? 그거랑 옷이랑 해가지고 이게 어떤 색깔인 것 같냐? 나 골드색. 맞췄어요. 나 까만색이 안 나와. 난 아무리 봐도 나와. 파란다. 언니 골드? 나 골드밖에 안 보여. 이걸 누가 골드로 볼까 했는데 나는? 이러니까 까만색 볼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찾아봤어. 드려봤어. 여기. 나 이거를 나도 보면서 이렇게 항아리인가 그거 봤는데. 재밌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체스판이 아니라면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렇게 생긴 건 체스판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체스판은 색깔이 다 달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흰색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보였나? 하는 좀 그럴 그런 수도 생각도 있겠다. 그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색이 이 색보다 진해? 이거랑 이거랑도 색깔이 같아 보이잖아. 그건 같지. 이건 같다고 원래? A, B가 근데 얘도 같다고. 같다고? 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금색이냐 파란색. 파란색으로 보여? 나 검정색? 난 파란 검정으로 파란 파란 검정색. 그러니까 금색이냐 검정색으로 금색으로 보이냐. 보인다고 하셨죠? 이게 그렇게 금색으로 저거는 이게 조금 더 검색으로 금색으로 보이고 조금 여기가 더 하얗게 금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는 비슷한 알지 거야. 못하게 다 연결돼서 보이는 아무리 거니까. 봐도 금색이라고. 언니? 검정색은 아니라. 지금도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험을 한 그런데 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검정파랑으로 많이 보는데 조명을 백색 조명을 좋아하는 사람과 황색 조명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이거가 여기랑 연관이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대도 핸드폰 빛에 눈이 익숙한 세대들은 이게 이 색깔로 보이고 그게 조금 핸드폰 그거 아닌 그냥 그 일반 자연광에 자연광.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명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조명 그 외국은 황색 조명, 노란색 계통의 조명을 많이 쓰고 우리는 형광등을 옛날부터 많이 썼잖아요. 배결등보다는 그런 것도 그렇게 계속 그 조명 아래서 생활하면서 나의 시신경을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바꿔 트레이닝을 해왔다는 거지. 그게 이 그림을 보는 색깔에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었어. 이 시신경 하나조차도 그러니까 타고난 생물학적인 것보다 생활하면서 쌓이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구나. 흔히 생각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거야. 그러니 우리가 뭐에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맞아요. 난 무서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애들한테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떻니? 그리고 듣기 시작하면은 제 머릿속에 스토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말은 이거야. 답정너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계속 막 유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거를 아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체가 되고 그 그치. 아이의 모습이 되고 할 거라서 우리는 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해주고 싶고 거기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 또한 나도 아직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은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점점 더 공부를 나도 취해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엄마로서 이게 스탠다드와 철학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살면 살수록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을까라는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다가도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나에 대한 의심이 싹 트니까 애들한테 크게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소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엄마이긴 하지만 엄마도 아직 성장하고 있고 모르는 게 많아. 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좀 이렇게 엄마도 변할 수 있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라는 건데 엄마가 난 이미 어른이고 난 엄마고 난 너를 키우고 있고 이렇게 딱 깔아버리면 그러니까 권위주의 네, 자세로 나오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인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통의 좀 중요한 요소로서. 그 소통 얘기도 나오죠. 네. 가장 그 소통의 기술 공감과 경청. 맞나?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처음에는 내과학 개론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좀 약간 인문학적으로 또 빠지는 게 진짜 다 학제적인 학문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과냐 이과냐 이제 키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 또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고정관념. 그러니까 남자냐 어려서부터 여자냐가 그런 다르다. 경험과 접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 잘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더 강화시켜 나가. 맞아. 비호가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동기가 되고. 근데 그 안에서 관련된 뭔가가 하고 싶으면 그게 문과로 가서 될 수도 있고 이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궁금하니까 이제 파고들지만 이거를 궁극적으로 문과, 이과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게 글을 쓰는 것도 예술의 영역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논리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과적인 머리가 발달했고 이과적인 머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거는 다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 관리를 장애 운해가 그 역할이 조금 다르기는 한다고 하지만 어떤 쪽이 손상이 됐을 때 이 다른 쪽이 그거를 좀 이렇게 보조해서 발달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 나와 있었죠. 제가 집에서 그 최신 뇌과학에 관련된 그냥 요 며칠 동안에 뇌과학으로 찾았을 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요즘엔 어떻게 뭐 학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봤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도파민 엄청 나왔어. 뇌과학 기반 디지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예, 그러니까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을 뇌과학 기반으로 해서 뇌에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좀 줄여가 보자. 여기서도 나오지만 중독은 결국에는 뇌의 문제다.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줄이려면은 차츰 조금씩 그거를 함께 이제 줄여 나가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예 그 구청에서 아예 사회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회사에서 이제 뇌과학을 융합한 뭔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부 습관에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상담의 상담 기술에 뇌과학이 병행이 됐다. 그래서 그게 또 이슈가 된 게 있었고 그리고 자원봉사 학술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뇌과학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 측면에서 뇌과학자가 봤을 때 자원봉사는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활동이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이게 BCI라고 이제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뇌파로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게 아마 이 책에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뇌과학과 스포츠를 분석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골키퍼가 그러니까 그 축구를 하는데 적합한 두뇌가 있다. 축구에 적합한 두뇌? 골키퍼에 적합한 두뇌가 있다. 이과 문과도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실험으로 이제 실험으로 해본 거예요. 사이비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뭐 성광이나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걔네로 팀을 꾸린 거예요. 팀을 꾸렸는데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했는데
걔네가 유소년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정인데? 음. 내가 그 기반으로 우수한 뇌를 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뽑아가지고 거기 필요한 로봇들을 만들어서 쓰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렇게 되면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좀 무섭다는 좀 생각이 무섭다. 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적합할까 또 뇌를 분석을 해서 어. 해야 되는 거잖아. 뇌를 봐서 그러면 얘는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하다. 이 친구는 한량이야. 그럼 평생 그리고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평생이 이렇게 그렇죠. 좀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뇌는 계속 변할 수 그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것도 하면서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얘가 그만큼 발달이 된 그 부분만 뽑아서 쓰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과학이 발달될수록 점점 더 무섭워지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온 협력과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가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어느 쪽을 더 사회가 보상하는지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을 더 보상해주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고, 또 협력을 더 보상해주는 사회가 되면 역시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또 그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누구 경쟁 구도로 사실 되게 우리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지, 그게 그 가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인구가 많고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적으로 살아서 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좀 뒤를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같이 자원이 많고 좀 그런 경쟁이 좀 덜한 데서는 조금 삶을 좀 즐기고 여유롭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그거 우리 애들한테 어떤 미션을 줄 때 너무 큰 걸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맞아. 좀 보상 보상을 할 때도 되게 조그맣게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 경험을 좀 많이 줄 수 있게 근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조금 그런 방식으로지만 잘하게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한 어쨌든 노력을 하면 그거에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치. 노력을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도파민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보상으로 시작을 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게 이 보상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걱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가장 이상적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는 이 아이가 그 일을 통해서 성취를 자신의 보상으로 여겨서 그렇게 가기를 맞아요.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힘든 단계들을 나야 그 다음에 오는 게 그 성취에 대한 보상이니까, 또 그거는 또 약간 도파민이랑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이게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어낸 이후에 오는 맛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추구해야 된다. 당장의 달콤함을 향해 설탕물을 먹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려운 미로를 해가지고 찾아냈을 때 그런 동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좀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저희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진짜 적당한 강화를 강화제를 넣어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운동조차도 힘들지만 계속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어플 같은 걸 이용하면은 작은 보상으로 나에게 또 그런 운동을 계속 하게끔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어플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얼마 걸었는지 일단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나 이번 이만큼 했네? 일단 성적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챌린지 같은 것도 이용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 걸으면 뭐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그 보상이 그냥 그 생각하는 그 달콤한 보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만족감? 이런 그쵸. 이게 뭐 크던 작던 그거를 맞아. 자주 경험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렇게 저걸 좀 길게 오래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가 있고. 네. 자꾸 하다 보면 그 성취감이 보상으로 되는데, 그거 알기까지가 힘들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또 당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책은 약간 도파민에 관한, 뭐였죠?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잘 골라주세요. 도파민에 대한 책을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책은 몰입. 그 책 황문문? 읽어보고 싶었어. 우리 으로 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답니다. 오늘은 뇌과학 이야기의 개론을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뇌과학이 어떤 건지, 또 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다음 책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